목공예로 장애인 일자리 만든 75세 할아버지. 프롤로그. 작은 작업장에서 시작된 꿈. 서울 은평구 작은 골목 안쪽 낡은 건물 1층에 자리한 희망 목공소의 아침은 언제나 톱질 소리로 시작된다. 이곳의 주인공은 올해 75세 박근수 할아버지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작업장 문을 여는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곳을 지킨 지 어느덧 10년째다. 박 할아버지의 손은 평생 나무와 함께했다. 굵은 마디마다 깊게 패인 상처와 굳은 살은 그가 걸어온 인생의 흔적이다. 하지만 그 손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따뜻하다. 나무 숟가락, 도마, 필통, 책꽂이, 작은 의자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목공 예품들이 작업장 곳곳을 채우고 있다. 그런데 이 작업장의 특별함은 단순히 아름다운 목공 예품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이곳은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며 자립의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다. 박 할아버지는 이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며 그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작업장 벽면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다. 처음 작업장을 열었던 날의 사진, 첫 제품을 완성했을 때의 기념사진, 전시회를 열었던 날의 모습들.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그 미소들이 박 할아버지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다. 일부 뜻하지 않은 만남. 박근수 할아버지가 목공일을 시작한 것은 20살 무렵이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손재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이 좋았던 그는 동네 목공소에 들어가 기술을 배웠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하며 목공 기능사 자격증도 땄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답해주죠. 젊은 시절부터 박 할아버지가 가졌던 철학이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대화한다고 생각했다. 나무의 결을 읽고 나무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그의 목공 철학이었다. 결혼 후에는 작은 가구 공장에 취직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인정받아 공장장까지 올랐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다. 주말이면 아들들과 함께 나무로 작은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했다.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다. 하지만 65이 되던 해 그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중국산 저가 가구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작은 가구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40년을 한결같이 일해온 공장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나이 많은 목공 기술자를 찾는 곳은 많지 않았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제 쉬셔야 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직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아지자 우울감이 찾아왔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은퇴는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내의 권유에 마지못해 복지관 문을 두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목공 기술을 활용해 간단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일이었다. 급여는 적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무엇보다 다시 나무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나무 냄새를 맡으며 일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우울함을 잊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봉사자로 온 한 중년 여성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25살 아들 민준이를 데려온 것이다. 민준이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고개를 숙인 채 보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가 나무를 다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톱질하는 소리, 대패질하는 소리, 사포로 문지르는 소리. 민준이는 이 소리들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던 그가 나무를 다루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였다.
박 할아버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 아이는 나무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민준이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다. 25해 동안 아들이 무언가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박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다가가 간단한 나무 조각을 건넸다. 부드럽게 사포질을 마친 손에 쥐기 좋은 크기의 나무 조각이었다. 민준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나무의 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고 냄새를 맡고 볼에 대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박 할아버지의 가슴이 뛰었다. 오랜 세월 목공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나무를 대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민준이의 눈빛에는 나무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복지관에 올 때마다 박 할아버지를 찾았다. 말은 없었지만 할아버지 옆에 앉아 나무 냄새를 맡고 톱밥을 만지고 작은 나무 조각들을 만지작거렸다. 박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간단한 사포질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천천히 나무결을 따라 문질러 주는 거야. 놀랍게도 민준이는 그 일을 집중력 있게 해냈다. 1시간, 2시간 민준이는 지치지 않고 사포질을 계속했다. 다른 사람들이 지루해할 법한 단순 반복 작업이었지만 민준이에게는 그것이 명상 같았다. 일정한 리듬으로 손을 움직이며 나무를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이 그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우리 민준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까요? 몇 주 후 민준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25해 동안 아들이 사회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일반 취업은 어렵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박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이 아이는 할 수 있다. 아니, 이 아이뿐만이 아니다. 세상에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을 것이다. 다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적절한 환경과 인내심 있는 지도만 있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밤새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결심했다. 해보자. 나이가 많으면 어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지. 2부 희망 목공소의 탄생. 박 할아버지는 아내와 아들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퇴직금으로 작은 작업장을 만들어 장애인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 가족들은 반대했다. 아버지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장애인들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텐데요. 작은 아들도 우려를 표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를 바랐다. 이제 충분히 일했으니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 내가 평생 배운 기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의미가 될 것 같구나. 돈을 많이 벌자는 게 아니야. 그저 장애인들이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을 뿐이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내가 옆에서 돕겠어요. 우리 나이에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내의 지지에 박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언제나 그를 믿어주었다. 아들들도 결국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시되 무리는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시고요. 가족의 지지를 받은 박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은행에 남아있던 퇴직금과 평생 모아온 저축을 모두 모았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작은 작업장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은평구의 한 낡은 건물 1층을 임대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곳이었지만 작업장으로 쓰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위치도 좋았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근처에 있어 장애인들이 출퇴근하기 편리했다. 평생 모아온 목공 도구들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 도구 하나하나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 처음 구입한 대패, 아들이 선물해준 전동톱, 공장장 시절 사용하던 측정 도구들. 이제 이 도구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중고로 작업대를 구입하고 안전장비도 충분히 갖췄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소화기도 여러 개 비치했다. 날카로운 도구들을 다루는 일이기에 안전이 가장 중요했다. 작업장 벽면에는 안전수칙을 큰 글씨로 써서 붙였다. 그림도 함께 그려 넣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관과 장애인 단체에 연락해 목공 기술을 배우고 싶은 장애인을 모집했다. 장애 유형은 상관없습니다. 나무를 사랑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모집 공고에 이렇게 적었다. 처음에는 민준이와 그의 친구 2명, 총 3명이 왔다. 모두 발달장애가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첫날 박할아버지는 3명의 장애인 친구들을 작업장으로 맞이했다. 그들의 부모들도 함께 왔다. 부모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다치지는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요?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박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배우는 곳이니까요.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준다는 표현은 쓰지 말아주세요. 이 친구들은 동료입니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그의 말에 부모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박 할아버지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은 누군가의 삶에 쓰임받는 소중한 물건이 됩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교육을 시작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낮은 수준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자로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기본기를 철저히 가르쳤다. 도구를 올바르게 잡는 법, 나무의 결을 읽는 법, 안전하게 작업하는 법. 모든 것을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쳤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장애 유형도 다르고 이해 속도도 각자 달랐다. 민준이는 말이 거의 없었고 다른 친구는 집중력이 짧았다. 또 다른 친구는 손의 힘을 조절하기 어려워했다. 박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갖고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갔다. 그림으로 설명하고 반복해서 보여주고 함께 손을 잡고 연습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같은 동작만 연습하기도 했다. 톱을 잡는 법을 배우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다. 천천히 정확하게,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민준이는 사포질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일정한 리듬으로 끝까지 집중해서 나무를 매끄럽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거친 사포로 시작해서 점점 고운 사포로 바꿔가며 나무를 다듬는 과정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의 손을 거친 나무는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다른 친구는 톱질을 좋아했다. 일정한 속도로 톱을 움직이는 것을 잘했다. 또 다른 친구는 조립에 소질이 있었다. 퍼즐 맞추듯 나무 조각들을 정확하게 끼워 맞추는 능력이 뛰어났다. 박 할아버지는 각자의 강점을 찾아 역할을 나눠주었다. 함께 협력하면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몇 달 후 첫 번째 제품이 완성되었다. 단순한 디자인의 나무 필통이었다. 크기는 작았지만 모서리는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었고 표면은 매끄러웠다.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그 필통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일했어요. 평소 말이 없던 민준이가 또박또박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다른 친구들도 뿌듯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박 할아버지의 말에 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작업장에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작업장이 아니었다. 이곳은 꿈을 만드는 곳이었다. 삼부 성장통과 도전의 시간. 희망 목공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장애인 가족들 사이에서 목공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복지관 게시판에, 장애인 부모 모임에, SNS에 희망 목공소 이야기가 올라왔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출근한다는 말을 했어요. 집에서 나무 이야기만 해요. 자신이 만든 필통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찾아왔다. 발달장애뿐 아니라 지적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20살부터 40살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박 할아버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작업장 공간은 좁았고 장비도 부족했다. 3명이 일하기에도 빠듯한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을 받기는 어려웠다. 작업대를 추가로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 만든 제품을 팔 곳이 마땅치 않았다. 동네 시장에 나가보기도 했다. 손수레의 작품들을 싣고 재래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게 얼마예요? 비싸네요. 중국산이 더 싸던데. 가격을 물어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지인들에게 부탁해 판매해보기도 했다. 교회 바외에 내놓고 아들들이 다니는 회사에 부탁해 임직원들에게 홍보했다. 조금씩 팔리긴 했지만 작업장을 운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월세와 재료비, 최소한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적자였다. 장애인이 만든 거라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한 고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악의는 없었지만 그 말이 박 할아버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 품질이 낮다는 인식을 깨야 했다. 박 할아버지는 품질로 승부하기로 했다. 더 정교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디자인 공부를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다. 북유럽 스타일, 일본 전통 목공에 현대적 미니멀 디자인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공부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트렌드를 파악했다. 손주에게 부탁해 유튜브에서 목공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다. 할아버지, 요즘은 이런 디자인이 유행이래요. 손주가 알려주는 정보들을 메모하며 공부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장애인 친구들에게도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르쳤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격려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끝까지 해내자고 말했다. 민준이에게는 좀 더 복잡한 사포질 기법을 가르쳤다. 곡선 부분을 다듬는 법,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법. 민준이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각자의 수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쳤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한 친구가 감정 조절이 안 되어 작업장에서 물건을 던진 적이 있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날이었다.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작업대 위에 도구들을 바닥에 던졌다. 다른 친구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작업장이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박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그 친구를 진정시켰다.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숨을 쉬어봐. 하나, 둘, 셋. 함께 심호흡을 하며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해를 구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누구나 힘든 날이 있어요. 오늘은 이 친구가 힘든 날이에요.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 친구가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작업장에 다시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 월세를 내기 어려운 달도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돈을 메웠다. 아내도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보탰다. 괜찮아요. 우리 건강한데 뭘.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거잖아요. 아내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래도 부족할 때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작업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장애인 친구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이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꿈을 키우는 공간이었다.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무모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작업장에 와서 장애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가장 큰 위로였다. 그러던 중 전환점이 찾아왔다. 한 지역 신문 기자가 희망목 공소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왔다. 75세 할아버지가 만든 장애인 일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박 할아버지와 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그들이 만든 따뜻한 목공 예품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일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담겼다. 기자는 특히 민준이의 변화에 주목했다. 2년 전만 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던 청년이 이제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실렸다. 민준이가 사포질한 나무 도마를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도 함께 실렸다. 기사가 나간 후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전화가 쏟아졌다.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들, 후원하고 싶다는 사람들, 봉사하고 싶다는 사람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왔다. 박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했다. 한 사회적 기업에서는 정기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했다. 직원들에게 나눠줄 기념품으로 희망목 공소의 제품을 쓰겠다는 것이었다. 기업의 사회공헌팀에서 후원금을 보내왔다. 대학생 봉사자들이 찾아와 디자인과 마케팅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박 할아버지는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다. 후원금을 받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무엇보다 장애인 친구들이 단순히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실력 있는 기술자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정이 아니라 인정을 원합니다. 저희 제품을 사주시되 품질이 좋아서 사주세요.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지는 마세요. 박 할아버지는 후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받았다. 4부 더 넓은 세상으로. 희망목 공소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대학생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제품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고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고 SNS 계정을 만들어 홍보했다.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점이 아니라 좋은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나무 도마는 천연 오일로 마감하여 음식물에 안전합니다. 이 필통은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하여 어린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품질은 어디 내놔도 손색 없었다. 고객 후기에도 정성이 느껴진다. 마감이 깔끔하다.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다. 현재 희망목 공소에는 15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나이도 장애 유형도 다양하다. 20살부터 40살까지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까지 각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 배치했다. 손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친구는 디자인 구상과 도면, 그리기를 맡았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구는 온라인 쇼핑몰 관리를 도왔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는 고객 응대를 맡았다.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할아버지는 이들을 단순히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동료이자 파트너로 대했다. 월급도 정당하게 지급했다. 처음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만 점차 늘려갔다. 지금은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 숙련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월말에는 성과급도 준다. 여러분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 친구들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급여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번 돈이었다. 작업장 분위기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매일 아침 모여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그날의 목표를 함께 정했다. 오늘은 도마 10개를 완성합시다. 그 목표를 정하고 함께 힘을 모았다. 점심시간에는 다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가 준비해온 반찬을 나눠 먹으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생일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작은 파티를 열었다. 직접 만든 나무 액자에 축하 메시지를 새겨 선물했다. 케이크를 사서 함께 나눠 먹고 생일 노래를 불렀다. 일터이지만 동시에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 특히 안전에는 각별히 신경 썼다. 날카로운 도구를 다루는 일이기에 항상 조심해야 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안전 교육을 했다.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다쳤을 때 응급처치하는 법,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법. 반복해서 교육했다. 보호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게 했다. 작업용 장갑, 보안경, 방진 마스크, 앞치마. 불편하다고 벗으려는 친구들을 설득했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품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하나뿐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 친구들 중 단 한 명도 다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책임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신념이었다. 작업장을 정리하고 집에 가는 길에도 늘 걱정이 되어 몇 번씩 되돌아보곤 했다. 전기 플러그는 뽑았나, 가스는 잠갔나, 창문은 닫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확인했다. 희망목 공소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다. 복지관 관계자들,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 장애인 단체 사람들이 찾아왔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눴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명으로 시작했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방문자들은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바람이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 할아버지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무나 다루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설득에 못 이겨 강연장에 섰다. 1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며 느낀 점, 그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진솔하게 나눴다. 준비한 원고를 읽다가 중간에 원고를 내려놓고 즉흥적으로 말했다. 저는 장애인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법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하루 종일 사포질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 집중력과 성실함을 보며 제가 배웁니다. 장애는 그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청중들도 눈물을 닦았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여러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따뜻합니다. 강연 후 한 청년이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65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평생 목공 기술을 배웠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누구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부 자립의 꿈을 향해 희망목 공소가
10년째를 맞이하는 해 특별한 일이 있었다. 첫 번째 제자인 민준이가 독립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개인 전시회를 연 것이다. 25세 목공을 시작한 민준이는 이제 35이 되었다. 10년간 쌓은 실력은 프로 못지않았다. 전시회장에는 민준이가 만든 다양한 목공 예품이 전시되었다. 섬세한 문양이 새겨진 보석함, 우아한 곡선의 과일 접시, 아름다운 나무결이 살아있는 트레이. 모두 민준이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이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장애인이 만든 게 맞나요? 한 관람객이 놀라며 물었다. 그 질문에 박 할아버지는 씁쓸하면서도 뿌듯했다. 씁쓸한 이유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 뿌듯한 이유는 민준이의 실력이 그 편견을 깰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 전시회 개막식에서 민준이는 준비한 말을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읽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박근수 선생님을 만나고 나무를 만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계속 말했다. 나무는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다듬어 달라고,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저는 나무의 말을 듣고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한 목공예가입니다. 장애가 있지만 그것이 제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목공예가 민준입니다. 말을 마친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청중들도 울컥했다. 박 할아버지는 객석 맨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10년 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던 소년이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말하고 당당히 전시회를 여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민준이 어머니는 박 할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 민준이는 여전히 방 안에만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무섭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민준이가 해낸 겁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드렸을 뿐이에요. 민준이의 노력과 재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10년 전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준이뿐만이 아니었다. 희망목공소를 거쳐 간 많은 장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다른 목공소에 취직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소액 대출을 받아 자신의 작은 공방을 열었다. 또 어떤 이는 복지관에서 목공 강사로 일하며 또 다른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 친구는 제빵에 관심이 생겨 전직했다. 박 할아버지가 제과 학원비를 지원했고 지금은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다. 가끔 작업장에 들러 자신이 만든 빵을 나눠준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꿈을 찾았어요. 목공도 좋았지만 빵 만드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 친구의 환한 미소를 보며 박 할아버지는 흐뭇해했다. 박 할아버지는 이제 75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다.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아 세밀한 작업을 할 때면 돋보기가 필요하다. 허리도 자주 아파 중간중간 쉬어야 한다. 체력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작업장에 들어서면 여전히 활기차다. 톱질 소리, 대패질 소리, 장애인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그에게 힘을 준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만들었어요. 자랑스럽게 작품을 보여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를 젊게 만든다. 요즘 박 할아버지는 후계자 양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자신이 언제까지나 이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걸 안다. 희망목공소가 자신이 없어도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몇 명의 젊은 목공 기술자들을 영입해 함께 일하고 있다. 30대 초반의 김 기술자는 가구 회사에서 10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 그는 희망목공소의 이야기를 듣고 자원해서 왔다.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박 할아버지 못지않게 장애인 친구들을 존중하며 가르쳤다. 또 다른 젊은 기술자는 디자인 전공자였다. 그녀는 희망목공소의 제품 디자인을 현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통적인 기법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개발했다. 장애인 친구들과 소통하며 함께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기도 했다. 박 할아버지는 이들에게 기술뿐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방법,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친다. 장애인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료이고 파트너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기술자들은 박 할아버지의 철학을 배우며 감동받았다. 김 기술자의 고백이었다. 6부 나눔의 연세. 희망목 공소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TV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되었고 신문과 잡지에도 여러 번 실렸다. 한 방송국에서는 희망목 공소를 한 달간 밀착 취재해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박 할아버지와 장애인 친구들의 일상, 그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담겼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은 뜨거웠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방송국은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재방송을 여러 번 했다. 박 할아버지는 유명해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거리를 걸을 때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할아버지 TV에서 봤어요. 사진을 찍자는 요청도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일자리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목 공소와 파트너십을 맺자고 제안했다. 정기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기술 교육을 지원하며 판로 개척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받아들였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저희를 홍보 수단으로만 쓰지 말아주세요. 진정으로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솔직한 말에 기업 담당자는 감동받았다. 할아버지의 철학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사회공헌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후 기업은 약속을 지켰다. 전문 디자이너를 파견해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고 마케팅 전문가가 판매 전략을 짜주었다. 기업의 임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목공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장애인 친구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목공 기술을 가르쳤다. 참가자들은 장애인들의 실력에 놀랐고 편견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희망목 공소의 제품은 이제 백화점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된다. 희망목 공소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아니라 좋은 품질의 목공 예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장애인들이 만들었다는 사실도 자랑스럽게 알린다. 하지만 그것이 동정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실로서 말이다. 제품 소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제품은 발달장애인 목공예가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과 섬세함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다. 수익이 늘자 박 할아버지는 임금을 더 올려주었다. 이제 희망목 공소의 장애인 직원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 숙련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성과급도 준다. 가장 숙련된 직원은 일반 목공소 기술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여러분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달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장애인 친구들은 자신의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자존감을 키워간다. 한 친구는 통장에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샀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아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들이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더 나아가 박 할아버지는 장애인 직원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더 높은 수준의 목공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목공 기능장 자격증에 도전하는 친구도 생겼다.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전직 교육도 지원했다. 목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으세요.
그것이 목공이든 다른 것이든 저는 응원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친구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희망목 공소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다른 기술자들도 찾아왔다. 도자기를 만드는 70살 할머니가 찾아와 말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하고 싶어요. 제 도자기 기술을 장애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적극 도왔다. 가죽 공예를 하는 70대 할아버지, 자수를 놓는 할머니, 전통 매듭을 만드는 할머니. 이들도 각자의 기술로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박 할아버지는 작업장 운영 노하우,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 재정 관리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우리 혼자 잘 되는 것보다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진정으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바람이었다. 실제로 지금은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에는 도자기 공방이, 대구에는 가죽 공예 작업장이, 전주에는 한지 공방이 생겼다. 모두 시니어 기술자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곳이다. 희망목 공소가 하나의 모델이 된 것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다. 시니어 장애인 일자리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모임도 만들었다. 박 할아버지는 이 모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돕고 있다. 그 에필로그 계속되는 희망. 어느 봄날 오후 희망목 공소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16살 소년과 그의 부모였다. 소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었고 학교 졸업 후 진로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부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우리 아이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너무 많고 일반 회사는 받아주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할아버지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처음 만난 민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랬다. 불안해하는 부모, 조심스러운 아이, 막막한 미래. 하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소년에게 다가갔다. 무릎이 아파 걸음이 느렸지만 소년에게 다가가는 그 몇 걸음이 의미 있었다. 작은 나무 조각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 한번 만져볼래? 나무는 참 따뜻하지? 소년은 조심스럽게 나무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으로 나무결을 따라 만지작거렸다. 냄새도 맡아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지만 분명한 반응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부모에게 말했다. 물론이죠. 우리 함께 해봐요. 이 아이도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한 명 더 가르칠 힘은 있습니다. 작업장 한편에서는 민준이가 새 제품을 만들고 있었다.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배가 된 그는 새로운 친구에게 사포질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천천히 이렇게 나무결을 따라. 그렇지, 잘하고 있어. 톱질 소리, 대패질 소리, 사포질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그 소리는 박 할아버지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장애인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그들의 웃음소리, 완성된 작품을 들고 뿌듯해하는 표정.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삶의 의미였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온다. 작업장 안 나무 톱밥이 햇살에 반짝이며 공중에 떠다닌다. 박 할아버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올해 75, 박근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작업장 문을 연다.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내년에는 못할지도 혹은 내일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것이다.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의 남은 인생의 목표다. 그리고 자신이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후배들이 이어갈 것이다. 희망목 공소는 한 사람의 작업장이 아니라 모두의 꿈이 되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죠.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작업장에 섭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이다. 희망목 공소의 간판 아래 우리는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 문구처럼 이곳에서는 오늘도 목공 예품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고 있다. 장애가 있어도 일할 수 있다는 희망,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희망, 우리 사회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희망을. 석양빛이 작업장 안으로 스며든다. 나무 톱밥이 햇살에 반짝이며 공중에 떠다닌다. 박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의 손은 여전히 나무를 깎고 있다.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희망이 새겨진다. 75 노인의 손길이 만들어가는 작은 기적. 그것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것이다. 희망목 공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이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박 할아버지는 오늘도 나무를 다듬는다. 천천히 정성껏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그 옆에서 장애인 친구들도 함께 나무를 다듬는다. 그들의 손에서 태어나는 것은 단순한 목공 예품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자립이고 존엄이다. 희망목 공소는 오늘도 세상에 따뜻한 이야기를 새기고 있다.